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성동구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성동구에 자리 잡고 있는 서울 하수도과학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물에서 아랫물까지. 자, 지금 이 현대 도시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흙을 밟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함 때문에 도로의 포장률이 높아지면서 결국 빗물이 표면에서 토양으로 침투되는 율이 급격하게 줄게 되고, 그에 따라서 표면 유출이 증가로 도시 홍수가 일어나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증발산량이 감소를 해서 특히나 고층 빌딩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런 열섬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 또 이렇게 침투되는 물의 양이 줄면서 지하 수위의 저하와 하천의 건천화, 하천 자체가 말라버리는 이런 도시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연계 물순환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빗물로 내려서 지하수나 하천에서 이용되고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것이 증발에 의해서 응결되어 다시 비나 눈으로 이 도시에 내리는 이런 자연계의 물순환이나 혹은 상수도, 하수도의 급배수 시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공적인 물순환, 그러니까 한강에서 취수된 물을 가지고 아리수 정수센터에서 상수를 만들어서, 이것 소위 온물이죠. 이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잘 쓰고 발생시키는 이 오수가 바로 하수가 아랫물이죠. 그 아랫물은 다시 물재생센터로 모여서 이곳에서 재생이 되어서 한강으로 방류되게 되니 이렇게 재생된 물을 중수, 중간물이라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온물, 아랫물, 중간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인공계의 물순환. 자, 이런 순환들의 역사가 먼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성동구. 1908년 뚝섬 수원지로부터 운물의 역사가 시작되어 이를 기념하여 세워진 것이 수도박물관이고, 또 아랫물의 역사는 1976년 청계천 하수처리장, 이를 기념하여서 만들어진 과학관이 서울 하수도과학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서울시 성동구는 운물과 아랫물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동구 내에 이러한 물순환의 중요한 장소들을 이게 돌아보는 트레킹 코스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도박물관에서 대연산 배수지를 거쳐서 청계천 박물관, 그리고 서울 하수도과학관으로 이어지는 트레킹 A 코스, 물도 마음도 맑게 해주는 이런 코스를 한번 제안해 보고요. 또 상행 하굣길이라고 해서 운물과 아랫물이 이렇게 만나는 수도박물관과 서울 하수도과학관을 연결하는 코스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중수의 대표적인 청계천, 이 청계 박물관에서 하수도 과학관까지 가는 이런 코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서울의 내수인 청계천과 외수인 중량천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코스들 등으로 결국 이 성동구는 물순환의 중심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자치구가 아닐까 싶고요. 실제로도 결국 수변과의 접근이, 수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자치구가 또 성동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광무 11년에 시작이 되었던 이 뚝섬 수원지로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곳에는 지금 수도박물관이 만들어져 있으니 일찍이 소위 대한제국으로부터 미국인 콜브란과 보스토윅이 수도 경영의 특허를 받아서 1908년에 경성 수도 양수 공장이라는 것이 준공이 되면서 상수, 운물인 수도물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시설, 결국
이 뚝섬 나루 근처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정수를 해가지고 이것을 대연산 배수지까지 뿜어 올려서, 자, 여기가 뚝도 수원지가 되겠고요. 이 뚝도 수원지에서 배수된 물이 결국 이 배수지에서 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시내로 공급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뚝도 수원지에서 대연산으로, 대연산에서 시내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서울의 시민들은 결국 수돗물의 사용량이 점차 늘어나서 오늘날에는 100% 상수도가 보급되게 된 현대 도시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수돗물이 100% 공급되는 자랑스러운 서울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편으로 서울 하수도과학관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수도과학관은 지난 1976년도에 국내 최초의 청계천 하수처리장으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지난 2017년에 이곳에 있었던 하수처리장 중에 제1하수처리장을 고도화 처리에 의해서 지하로, 이렇게 지금 이 공간에 하수처리장을 지하로 집어넣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수처리장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냄새죠. 냄새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지상 공간을 수변 공원과 또 이런 하수도 과학관이라고 하는 관람시설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되돌려 결국 이것이 새로운 용답동의 명소로 떠오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로써 우리는 상수와 함께 이 하수 처리에 있어서도 중량, 난지, 탄천, 서남 등 4곳의 물재생센터를 통해서 결국 처리 용량이 건 500만 톤에 달하는,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발생되는 모든 하수를 100%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 하수도 과학관은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있었던 이런 화장실 문화로부터 출발을 해서 서양의 런던의 하수도라든지 파리의 하수도실과 같은 서양의 이 하수처리와 관련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대 하수시설의 발달 과정들을 전시해서 볼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중량 물재생센터의 이런 방류 기준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과연 얼마나 이 하수를 법적 기준에 맞춰서 처리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위 물의 부영양화에 의해서 녹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소위 그 질소와 이인의 근본적인 양을 줄이기 위한, 그래서 TN이라고 해서 총 질소의 양과 총 이인의 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현장에 견학 코스를 따라서 지금의 하수 처리하는 과정들을 지켜보게 되면, 생활 하수가 이곳으로 유입되게 되면 최초 침전지에서 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결국 이 부유물질이라든지 각종 오물들을 제거하는 이런 과정들을 진행시키게 됩니다. 2-3시간 정도에 의해서 이런 침전과 걸러짐의 현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생물 반응조로 옮겨가게 되는데, 바로 이 생물 반응조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이 바로 총 질소의 양과 총 인의 양을 줄여가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생물 반응조답게 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질소와 인의 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물 반응조에서의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호기성 처리와 소위 혐기성 처리를 통해서 미생물의 특성에 따른 이런 방식을 통해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최종 침전지에서 더욱 깨끗한 물로
이렇게 가라앉혀서 맑은 물로 하천에 다시 방류되어 중수로 방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과 시설을 두어서 이곳에서 완전히 깨끗한 물로 필터링을 해서 방류되게 되니 실제로 이 깨끗한 물이 하천으로 내보내지면서 중량천으로 현재 이 중량물 재생센터는 방에서 처리된 물이 방류되게 됨으로써 말 그대로 상수와 하수 그리고 중수의 순환을 통해서 건강하고 촉촉한 도시, 물순환의 하나의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이 성동구가 충실하게 정말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는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